서비스 한 10개쯤 말아먹고 났더니 나는 서비스를 못 만드는 사람인가? 난 너무 아마추어인가? 앞으로 내가 더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게 다 이제 계단식이어서 그 성공하는 뭔가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는 다 말아먹는 거니까 요 시기를 견디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면 네. 사업가가 야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해서 딱 큰 뜻을 품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야지, 이런 거 없네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다 이제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이거 판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작물이다. 예, 뭐 그러니까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화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진짜 전부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진짜 스토리는 사실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뭐 리멤버도 이거는 제 얘기고 제 관점에서 본 스토리고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회사 내에 3.3 내가 만들었어라고 하는 분이 한 10명쯤 될 거야. 내 아이디어야. 내 거야 이거. 이거 내가- 내 거야. 내가 여기 공헌을 한 네. 팔할했지. 네, 이런 거. 예.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식할 때 약간 서로 지분 싸움 좀 있겠는데요? 실제로 있어요. 네, 실제로 디테일하게 뭐 이제 이름 아이디어인데 처음 아이디어가 이제 돈받자였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런지 계속 물어보는, 저는 돈받자라고 이러면 정했는데 맞냐라고 물어봐서 계속 물어보길래 그러면 이제 이걸 의사결정하는 회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미팅 1시간에 이건 의사결정한다라고 했더니 되게 열심히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싫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종합소득세를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으로 숫자 3.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려놓고, 근데 그거를 디자이너가 봤더니 브랜드처럼 그냥 한글로 3.3 하면 이게 네이밍이 되겠다라는 걸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겹쳐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3.3 이름을 지었다라고 주장한 이제 지분이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지은 거야. 연관 검색어 찾은 거 나다. 저는 다 괜찮다,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3.3의 실제 제가 기억하는 버전의 아이디어는 저희 회사에 이제 기획자분이 계셨는데 재성님이 다른 회사 다니다가 와서 연말정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 사무사가 있으니까 나 연말정산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가을에 8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환급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준 거예요, 세무사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럼 치킨을 사라. 그래서 치킨을 이제 사서 먹은 거죠.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치맥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많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계산을 해준 세무사가 그 KTX 타고 가는 데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가면서 메모지 같은 데다가 막 포스트 이런 데다가 막 자기가 그 사업계획처럼 해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곱하기 하면 이렇게 하면 20억 정도는 벌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한 게, 매년 5월에 본인한테 찾아오는 그 애매한 고객들이 있는데 한 1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도저히 그 올해 바쁜데 인건비 들여가지고 할 수 있지는 않은데 이거 개발로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가 보기에 1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은 넘는 것 같다. 10,000명이면 이제 10억, 뭐 2만 명 20억, 그래서 20억은 자기가 충분히 자기 감으로는 그 정도 되니까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저는 그 두 아이디어와 거기에 플러스 그 실제로 돈받자라는 이름을 걸고 한 서비스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세금 계산서를 끊고 입금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이 안 됐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세금 계산서 내역이랑 입금 내역이랑 다 이걸 대사를 해서 자동으로 어디에서 얼마를 못 받았다라는 미수금을 찾아주고, 그거에 세금 계산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걸로 연락을 해서 돈을 받아주는 서비스예요. 그게 진짜 돈받자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미수금을 이름 잘 지은 거 맞네요. 잘 졌죠. 그래서 돈받자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저희가 고객 한 명당 유입하는 단가가 3만 원 정도 됐는데 3,000원 정도 나오니까 10분의 1로 떨어지니까 뭐 어마어마한 격차에서 이건 대박 났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광고를 엄청 틀기 시작했는데, 막상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광고를 확 닫았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애퀴지션은 잘 되는데 액티베이션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끊겼지? 그래서 이제 설문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가입하셨는데 안 쓰시느냐라고 해서 쭉 설문을 돌렸더니 원래 저희 타겟은 이거 세금 계산서 끊으니까 사장님들이어야 되는데 네. 주부, 학생, 뭐 알바생 뭐 도대체 우리가 분명히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세금 계산서 이거 서비스 설명을 해놨는데 왜 가입을 하신 거지? 돈 받자 가입. 돈 받아주나 보다 가입 이제 들어오신 거죠. 들어와서 뭐 하려고 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안 된 건데 그분들께 이제 또 물어본 거죠. 왜 뭐 어떤 기대를 갖고 그러면은 들어오신 거냐라고 했더니 뭔가 돈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그때 이거를 보고 그래 그러면 고객을 바꿀 게 아니라 서비스를 바꾸면 되겠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뭔가 찾아주자. 근데 뭘 어떻게 찾아주지라고 했더니 그 재성님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재성님처럼 이렇게 세금으로 돈을 받아줄 수 있겠네. 사장님이 아니라 일반 뭐 학생 연말정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 몇 명이나 될까 그냥 숫자들로 그냥 보니까 한 100만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난 100만 정도 되면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이제 개발을 시작했죠. 와. 저는 이 책의 그 딱 특정 부분을 보고 세무사님의 그 대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부분, 이것도 일부분, 또 그 돈 받자 서비스도 일부분 이게 모두 다 교집합으로 이루어졌네요.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도 언급한 커넥팅 더 닷 이게 모든 점들이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표님도 그런 경험들이 또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쓸데없이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는 뭐 명함이고 세금이고 그런데 전공을 항공우주공학을 하고 박사 수료까지 했으니까 맞아요. 이게 도대체 뭔 도움이 되는가. 몇 년을 하신 거죠 그러면? 학교를 10년 있었던 거죠.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지금 차라리 빨리 그냥 일을 할 걸 그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좀 그 약간 학교나 그 저희 지도 교수님께 좀 죄송했었는데 뭐 이런 인터뷰에서 학교 뭐 어떤 도움이 됐나 그럴 때 사실 잘 도움된 거 모르겠다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교수님들이 보실 때는 저런 배은망덕한 근데 요즘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공우주공학 제가 이제 전공하면서 그 CFD라고 그러니까 전산유체역학이에요. 바람이 지나갈 때 여기에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돌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할 때에 결국엔 수치 해석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다루게 돼요. 큰 매트릭스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프로 보통 그래서 보는데 오류를 찾아내거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그 로 데이터 숫자들을 그냥 이렇게 진짜 눈알 빠지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계속 거기에서 뭔가 튀는 숫자들을 찾는 일들을 그때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하고 나서 요즘 이제 지표들 관리하고 엑셀 숫자 뭐 이런 거 다룰 때 제가 그 뭔가 튀는 숫자들을 되게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경험 때문에. 그냥 숫자 이렇게 쭉 보면 이게 튀는데 갑자기 뭐 몇 % 깎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 보지? 안 보이는 거였죠.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순간엔 잘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왜 나는 잘 보지라고 해보니 옛날에 보던 숫자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작은 몇 개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뭐 한 페이지 되는 숫자가. 명함 입력도 그래서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되게 그 짜친 것들을 엄청 제가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숫자 찾아내고 이런 거. 별거 아닌 거라고 그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연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훈련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진짜 큰 무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입력하는 것도 대학원 갔을 때 처음에 연구비 정산하고 이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불합리하다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뭐 이렇게 회계 뭐 이런 거 정산 영수증 붙이고 뭐 이런 거 시키니까 그래서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은근히 또 제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짜친 일을 잘하면 문제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꾸 그쵸. 이제 좀 더 해라. 잘 정리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싫었는데 지금 뭐 회사하면서 뭐 당연히 그런 일도 많이 하고 지금은 오히려 아예 그 일이 저희 업에 아예 이제 본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진짜 커넥팅도 다시라는 게 좀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업 초보자 혹은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포장하에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좀 채우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사업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책에서는 큰 시장을 노려라. 그래야 이제
기회들이 많다. 작게 성공해도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리치한 그 시장 타겟을 노려라. 이런 말로 좀 나뉘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저는 그 두 개가 좀 다르다고 보진 않고 네. 사실은 이제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니까 네. 내가 자리를 잡고 나서는 점점 커져서 예를 들면 5년 뒤에는 큰 시장, 그러니까 지금은 작지만 아, 근데 큰 시장에서는 큰 매출을 낼 수 있고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고, 근데 이미 지금 큰 시장에는 큰 플레이어들이 되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본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쟁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니치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니치한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니치하지만 앞으로는 커지는. 그래서 이 시장과 그러니까 우리의 체급이 같이 비례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게 좀 저는 좋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으니 니치한 시장을 접근하고 바라보는 게 맞는데, 그냥 그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5년 뒤의 네, 모습을 좀 그려보고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올라타라. 네,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뭐 크리에이터적인 일, 혹은 제 제품을 판매하는 일, 제가 하는 어떤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빠지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사업하시는 시작하는 분이 그 모든 손을 거쳐서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리멤버도 제가 입력도 다 직접 하고 CS도 직접 하고, 그게 다 이제 그 업의 본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이제 모든 거를 다 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목표에 따라 다른데 규모를 이제 스케일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리멤버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입력을 하는데 혼자서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루에 8시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서비스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스케일업이. 어떻게 하면 내 캐파 이상으로 키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하나하나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직접 입력하던 거를 어떻게 알바생들이 나보다 정성을 덜 하고도,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냥 매뉴얼 없이도 정성 들여서 입력을 하지만 알바 입력 한 장당 30원 받았거든요. 30원 받는데 정성을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입력한 것과 같은 품질로 입력하게끔 하지? 라는 이제 고민에 대한,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돼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위임을 좀 네. 해라. 위임하고 실제로 저는 모든 그 입력이나 단순 입력뿐만이 아니라 되게 난이도가 있는 일도 위임과 방임에서의 그런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함 입력을 할 때에 100장을 입력을 하면 10장은 제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봐서 이 사람의 정확도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정확도는 처음에는 95%였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그냥 보내드렸어요. 처리한 정확도가 95%다. 당신의 정확도는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예. 그래서 위임할 때도 맡기고 끝이 아니라 점수를 매기는 거죠. 평가 95점인지. 심지어 저는 미팅할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직접적으로 뭐 점수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점수로 오늘 이렇게 미팅을 했다라고 하면 제 점수도 주고, 오늘 나의 미팅 할 때 8점인가 9점인가 아니면 뭐 3점인가 주고, 거기 3.3. 네. 죄송합니다. 참석한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훈련이 돼야, 내가 직접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직접 해야 되는 거는 직접 안 했을 때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인 거거든요. 숙제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내가 하는 것만큼의 퀄리티가 나오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숙제를 보는. 다음도 궁금한 건, 사업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차별화하라, 이런 메시지도 있고, 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참고해서 비트는 것, 이런 것들이 능력이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대표님의 이 차별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차별화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은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고, 예를 들면 아마존의 3원 측은 상품을 싸게 사고 많은 상품을 진열돼 있고 빨리 받는, 그게 이제 끝인 거죠. 그건 차별할 게 없는, 그냥 모든 커머스는 다 그냥 그거고, 3.3의 3원 측은 더 많이 주면 좋다. 그 다음에 더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받으면 좋은, 그냥 이게 본질이고, 이거는 그냥 이거를 여기에서
무리해서 바꾸려고 하면은 저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차별화는 어디서 생기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주려면 똑같이 해서는 더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주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 이게 되게 신선하네요. 뭔가 다른 비즈니스를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다르게 할까가 아니라 원칙을 고수한 상태에서 이 원칙을 더 잘 지키고 더 고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를 하다 보면 차별화가 결과로 도출이 네, 된다라는 네. 거죠. 네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서비스 전략을 4단계로 네네.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이제 고객 수요 확인부터 스케일업까지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단계는 처음에 고객의 수요를 확인하니까 그거를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예를 들면 서비스 안 만들고 랜딩 페이지로 광고부터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파는 거죠. 만들기 전에. 네,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고 파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고민을 먼저 하고 안 팔리면 안 만들고 안 팔리면 이제 그때 만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배너 광고부터 먼저 냅다 돌리는 게 이제 수요를 확인하는. 그래서 배너 광고를 돌렸는데 사람들이 클릭도 안 하고 단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미 이거는 수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너 광고 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서 수요가 확인이 됐어라고 하면 수요는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리멤버라고 치면은 이 정도 정확도로 만들어 내겠어. 근데 그게 정확도가 진짜 나와? 라고 하는 검증. 그거는 스케일은 필요 없고 그래서 그 단계는 저는 주로 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리멤버는 입력을 수기로 한 거고 3.3은 처음에 세무사 옆에 앉혀놓고 세무사가 그냥 직접 계산을 했어요. 기계가 한 게 아니라 세무사분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전달해주면 계산하고 다시 받아서 입력해주고 이제 그렇죠. 기술적인 네. 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단계에서 고객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게 가능한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이 가치를 확인하는 그게 2단계가 2단계. 이제 네네. 솔루션 가치 제공 여부를 검증한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신 거 맞죠? 네, 그게? 맞습니다. 좋아요. 그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거죠. 이제 3단계가 3단계가 기술적인 구현. 기술적으로 앱을 개발한다. 그 다음이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어떻게 많이 팔지를 이제 고민하는 스케일업 단계. 결국에 네네. 스케일업은 제일 뒤에 있는 거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1, 2, 3단계에서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안 할 수도 맞아요. 있는 거네요. 네. 이거를 말씀드릴 때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게 각 네. 단계에서 다른 단계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이제 배제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단계는 4개가 있는데 하면서 이거를 신경 쓰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단계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배너 광고만 돌리면서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나눠서 하는 거여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완성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자기계발서에서도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라 이런 메시지가 되게 많거든요. 네. 대표님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동의하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 때 사람이 많으면 잘 만들어지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처음에 이제 없이 만들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 분이 있으면은 예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싶은 거죠. 본인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근데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예쁜 게 본질이 아닌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로 읽으면 되는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싶은 마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점점 예쁘게 가꾸다 보면 시간이 이제 좀 늦어진 아까 얘기한 수요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점점 이게 이제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건가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 기획자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획자도 기획이 너무 좀 허접한 느낌이 들어. 허접한 느낌은 기획자 입장에서 그런 거고 개발도 예를 들면 리멤버 할 때 사람이 입력한다 그러면 저희 개발사가 되게 창피했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기술을 원하는 건가? 그냥 난 정확한 걸 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완성도가 점점 이제 높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높은 완성도에 대한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게 진짜 고객이 원하는 완성도인가 라는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완성도보다 속도라고 할 때 왜 속도냐라고 하면은 속도를 엄청나게 내고 자원을 제약을 하면은 본질에 오히려 집중하게 되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자원을 제약하면 네네네.
되게 신기하게 3.3을 할 때나 리멤버를 할 때 돈이 다 떨어져서 딱 한 달의 시간만 주어졌었거든요. 우리는 한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이 엄청나게 제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강제된 거예요. 속도를 막 빨리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한 달 안에 무조건 만들어내야 돼 라는 제약 조건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 안에 제약 시간이 생기니까 다 지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탈퇴 기능 이런 거 안 만드는 거예요. 가입을 해야 탈퇴를 하죠. 그래서 뭐 탈퇴 기능 어떻게 해요? 그럼 탈퇴 그냥 메일 보내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그냥. 일단 중요한 것부터 해 하다 보니까 네, 진짜 네. 본질이 남는. 그러니까 속도 엄청나게 속도를 강조해서 제약을 하는 게 속도 자체라기보다 제 생각에 그거를 강제하면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본질에 집중하게끔 강제하는 효과가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갑자기 빨리 막 일하고 네, 네, 싶어요. 인터뷰 끝나고 저 오늘 야근할 겁니다. 저도 책 읽다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언급하시면서 저 같은 자기계발러들이 이게 많이 막 시각화하고 꿈꾸고 기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대표님도 그런 거를 좀 하셨었나요? 네네 저는 좀 암호를 그렇게 해요. 이 암호 엄청 많잖아요. 기업가도 있었어요. 그때는 왜 기업가라고 했냐면 제가 저희 정체성을 저는 서비스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좀 커지고 나면 경영을 하지 않고 이제 경영진을 따로 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단점이 생각나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제대로 된 기업가가 한번 돼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비밀번호를 이제 기업가로 바꿔서 딱 모니터 열자마자 기업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끝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좀 마지막으로 조언이나 아니면 좀 이런 말은 한마디 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오디션 프로나 뭔가 우승 소감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좀 이제 예를 들면 무명 시절을 걷다가 하면은 그 시기를 건널 때에 나는 안 되나? 해도 안 되는데 1년 2년 해도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버티고 하다 보면 이제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서비스 한 10개쯤 말아먹고 났더니 나는 서비스를 못 만드는 사람인가? 난 너무 아마추어인가? 앞으로 내가 더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성장이라는 게 다 이제 계단식이어서 그 성공하는 뭔가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는 다 말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요 시기를 견디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좀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주변에 뭐 되게 힘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몇 년 전에는 서비스 계속 안 되고 할 때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그 느낌들이 있는 거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괜히 사람들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고생시키나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가족들한테도 뭐 해주는 거 없이 맨날 바쁘다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이제 그럴 때였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이제 견딜만하다 견디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표님 책의 요 후반부 여기 접어놨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문장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한다. 되게 짧은 문장이면서도 저한테 큰 울림을 줬던 문장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혹은 이제 막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할 거니까 그때까지 믿음과 우리 열정을 좀 놓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